손석희의 시선 집중. 추운 날씨에 밤새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금요일 아침을 저희 시선집중과 함께 출발해주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지금 시선집중 열심히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제 소한이었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륙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맑겠지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영하 10.4도, 부산 영하 5.4, 광주 영하 6.6, 대구 영하 6.8, 대전이 가장 춥군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네요. 다우존스가 0.22% 하락해서 11,697.31, 나스닥은 0.28%가 올라가서 2,709.89를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의 감소로 유통업계의 매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캠페인 잠시 듣고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밤새 들어온 각종 외신 전주현 캐스터가 정리를 해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계 인구가 올해 안에 70억 명을 넘어선다고요. 유엔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1초에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말쯤에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계 인구가 10억 명을 돌파한 것은 180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후 160년이 지난 1960년에 30억 명을, 이후 40여 년 만인 1999년에 60억 명을 돌파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세계 여성 중 18억 명이 가입 연령층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간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2050년엔 인구가 80억에서 15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50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면 식량 부족이나 기아 질병 등을 초래해서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식량 증산, 또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 폭발에 따른 부작용이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기원전 1000년 정도에 5천만 명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예. 기원전 500년에는 처음으로 1억 명이 됐고요. 서기 1년에는 2억 명, 11세기에는 3억 명, 17세기에 5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비교가 안 되죠. 기원전 1000년에 5천만 명이었다고 누가 조사했나요? 추산해 본 거겠죠, 역사적으로요. 예. 대답이 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구촌 북반구의 한파와 폭설에 이어서 각종 바이러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장염, 신종플루 같은 바이러스들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프랑스에서는 이번 주에 위와 장에 동시에 염증이 나타나는 위장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만 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돼서 다음 주에는 전염병 선언이 될 예정입니다. 예. 영국에서는 신종플루 사망자와 감염자가 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뉴욕과 버지니아주 등 5개 주가 인플루엔자 확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확산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5단계 경보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또 미국에서는 작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보다 치사율이 높은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종 바이러스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실험실에서 보관 중인 연구용 바이러스들을 폐기하는 게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될까 봐라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천연두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 미국 두 곳의 연구소에만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세계보건기구가 조만간 이 바이러스 샘플 폐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은밀하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보관해온 곳에서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악용할 가능성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미국 재무부가 빠르면 올해 3월 말쯤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를 초과해서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의회가 국가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는 14조 3천억 달러지만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미 정부는 13조 9,500억 달러를 소진한 상태고 예. 미 정부는 의회에 국가 채무 상향 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예산 감축을 수반하지 않은
않는 채무 한도 조정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재무부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디폴트까지는 2주일의 시간밖에 벌 수 없다면서 국가 부도 위기를 내세워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전쟁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썼으니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일본이 중국과 배타적 경제구역 설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태평양상해 암초에 저반시설을 만드는 등 보강공사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산호초인 오키노도리에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옹벽을 건설할 계획인데요. 이곳에 대형 저반시설을 만들려는 이유는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섬으로 인정받아서 이곳을 중심으로 배타적 경제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오키노도리는 일본 남쪽 1700km 공해상에 있는 산호초인데요. 일본이 1931년 이곳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키노도리가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라면서 2009년 8월 대륙붕 확장을 협의하는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일본이 이곳을 중심으로 배타적 경제구역을 설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도 이제 영유권 분쟁이 불가피하군요. 그렇습니다. 자원개발과 어로활동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군사적인 목적에서도 요충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감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최대 화두는 역시 물가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정부가 일단 물가 잡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첫 국무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가리지 말고 물가 안정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까지 불똥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 다음 주 13일 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해법 찾기가 한창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예 우리는 물가 감시 기구다라면서 그 공개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너무 적극적이어서 지나친 정부 개입 아니냐, 또 아예 관치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민간에서 제기될 정도입니다. 예.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뭐 이런 인식하에 그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예. 그 대학 총장들과 만나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주문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정부 스탠스를 두고 상당히 모순된 행보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예. 정책은 물가를 올리는 쪽으로 가는데 이걸 막겠다고 하니까 모순이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연초에 밝힌 그 5% 성장, 3% 물가 잡기가 그 양쪽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처럼 그 애초부터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인데요. 예. 세계 경제 흐름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중국의 긴축 정책이나 유럽 재정 위기 등 그 불확실성이 엄존한 상황에서 그 5% 성장 공약은 그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불러와 물가 상승, 나아가서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와중에 또 한편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하니까 무리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예. 달리 표현하면 그 한쪽에서는 엎지른 물을 다른 쪽에서는 주워 담는 상황, 즉 바쁘기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일을 두 번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들 얘기를 하나요? 예, 일단 종합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현재까지 드러나는 양상만 보면 우려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 정부는 대놓고 민간 부문의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그 물가 인상 요인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곳은 결국 그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업계는 그 정부의 물가 안정 방침에 최대한 가격 동결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이제 대형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 제조업체나 인근 영세 상권엔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 소비자들은 더 대형 마트로 몰릴 것이고 따라서 대형 마트의 동네 상권 장악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대가로도 이런 기업들에게 당근책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물가 안정 대책과는 별개입니다만 그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 그 해결 과정에서도 나타날 조짐인데요. 예. 지금 그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경기 호황만 믿고 무차별 대출에 나섰다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이걸 대형 은행들로 하여금 인수토록 해서 부실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부실을 더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잘 나가던 은행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 그러자 은행들은 부실 덩어리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내신 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정부가 관치 수준으로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이제 여기에 호응하는 민간 기업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반대 급부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곧 시장의 불균형, 나아가서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게 심해지면 옛날 권위주의 정권 때 만연했던 그 정경유착으로 비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가능성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또 정부 스스로도 좀 자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롯데마트는 또 뉴스가 되대요? 예, 그 여론의 비난에 통큰 치킨 판매를 중단하면서 통큰 모습을 보여줬던 롯데마트가 그 소비자들의 비교적인 우호적인 반응에 그만 방심했던 건지 구제역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한창인 상황에서 그 미국산 냉동 LA 갈비를 대량으로 들여와서 그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팔다가 또 여론의 집중 비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아침에 배달된 일부 일간지에 첫 통큰 가격을 선보입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이 갈비 100g을 1,250원에 판매하겠다고 밝힌 게 화근이 됐는데요. 예. 전국 한우협회는 그 롯데마트가 미국산 갈비 판매 앞장서 구제역으로 도탄에 빠진 그 한우 농가를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다 하면서 그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불매 운동까지 벌일 태세인데요. 예. 그 롯데마트는 이제 이에 대해서 뭐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행사로 공교롭게 구제역 확산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고 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만 경쟁 업체인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때마침 또 국산 축산물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 롯데마트가 과연 LA 갈비 할인 판촉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통큰 치킨으로 확산된 그 브랜드 인지도를 그 냉동 갈비로 이어가려다가 또 한 번 롯데마트는 그 입방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좀 성급했던 것 같군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송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금요일 아침 문화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강명석 테나시아 편집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네, 영구가 돌아왔습니다. 예. 바로 심영래 감독 얘기인데요. 지난번 잠깐 인터뷰도 했습니다. 예, 왕년의 코미디언으로도 유명했던 심영래 씨는 최근 영화 라스트 갓파더를 발표했습니다. 라스트 갓파더는 심영래 씨가 1980년대에 연기를 해서 무척 인기를 끌었던 바보 캐릭터 영구가 주인공인데요. 예. 영구가 알고 보니 마피아 대부의 숨겨진 아들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심영래 감독이 자신의 특기인 슬립스틱 코미디로 돌아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영구가 돌아오면서 그 말 그대로 그분도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진중권 씨 얘기죠. 예. 네, 진중권 씨는 미학이나 철학 분야에서 계속 저술을 하는 학자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지식을 대중문화에 연결해서 평론을 하는 분이라서 사실은 돌아왔다기보다는 늘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는 가운데 라스트 갓파더로 인해서 다시 이슈메이커가 됐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상황이 좀 참 묘하게 돌아간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진중권 씨는 심영래 감독의 전작 영화 디오와 디오를 둘러싼 형상에 대해 비판하면서 디오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옛날에 100분 토론할 때 네, 맞습니다. 그걸로 토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 예. 그때 게시판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예, 굉장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진중권 씨가 트위터를 통해서 라스트 갓파더에 대해서 난 한 번 불량품을 판 가게는 다시 들르지 않는 버릇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디오에 실망해서 이제 라스트 갓파더는 보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되고 진중권 씨의 트위터를 통해서 진중권 씨와 심영래 감독을 지지하는 네티즌들 사이에 설전이 오고 왔습니다. 예. 참 진중권 씨 입장에서는 또 기시감이 느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논란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중권 씨가 처음부터 라스트 갓파더를 비난했다든가 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예. 진중권 씨는 여전히 라스트 갓파더를 볼 생각이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언론이 논란을 부추긴 부분이 오히려 있다고 보는데요. 진중권 씨의 발언 전에 심영래 감독이 가진 그 영화 개봉 당시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진중권 전 교수가 라스트 갓파더를 본다면 또 뭐라고 할까라는 질문을 하자 심영래 감독이 생각만 해도 무섭다. 디오 때 혹평을 퍼부었던 평론가들이 제일 무섭다고 답했습니다. 예.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걸 일부 언론에서
진중권 평론가에게 또 씹힐까 두렵죠라는 제목으로 그 기사를 냈습니다. 그 제목이었습니까? 예,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 기자 간담회 기사를 그런 말도 보니까 제목으로 쓰는군요. 예. 또 씹힐까 두렵죠 이런 말도. 예.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발언은 또 간담회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꼭 심영래 감독이 진중권 씨를 대놓고 거린 것처럼 나온 건데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심영래의 천적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서 일부 천적 비평가들이 아직까지 조용한 방관자 태도로 일관 중이라면서 진중권 씨 등의 평론가들이 라스트 갓파더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부추긴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디오 때는 심영래 감독도 자신이 코미디언 출신이기 때문에 영화의 평가에 있어서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말했고 그게 굉장히 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평론가들도 디오의 완성도라든가 이 작품을 둘러싼 사회 현상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또 있었고요. 예. 하지만 라스트 갓파더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내세운 작품이고 심영래 감독도 방송 출연에서 연구가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입니다. 예. 그리고 영화가 디오 때처럼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갔다든가 무슨 사회 현상이 일어나거나 한 것도 아니어서 평론가들이 관심을 보일 여지도 좀 적다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코미디 영화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마음 편하게 보고 웃으실 분은 웃으시면 되는 영화인데요. 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디오 때와 비슷한 그런 평론가 대 심영래 감독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꼭 양쪽의 싸움을 부추기고 또 중계하겠다는 태도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장사 좀 하겠다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장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진중권 씨의 발언도 사실은 진중권 씨가 처음부터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트위터로 계속 일부 네티즌들이 라스트 갓파더에 대해서 왜 발언하지 않냐, 영화가 어땠냐고 계속 글을 남기자 그런 식으로 답을 한 겁니다. 예. 불량품이라는 것도 디워를 뜻하는 거지 라스트 갓파더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진중권 씨는 쉽게 말하면 지난 작품이 별로라서 이번 작품은 안 보겠다고 얘기한 건데 이게 과연 논란이 될 건가 하는 의문은 좀 생깁니다. 예.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구도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또 한마디 던지면 바로 기사화가 될 것도 또 틀림없어 보이는데 진중권 씨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예, 그렇죠. 던진 모양이군요. 예, 그런데 그 정도 한마디에 한 걸 가지고 확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물을 짜놓고 여기에 좀 걸려들길 바랬다라는 예.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 저는 그 그물이 딱 보이는데 그런데 진중권 씨는 그물이 있어도 좀 개의치 않는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좀 평론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디워를 얘기했다고 라스트 갓파더까지 말할 의무는 전혀 없고요. 세상 모든 영화를 다 평론가들이 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진중권 씨가 라스트 갓파더를 호평하거나 비판한다고 해서 영화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극찬과 아니면 극단적인 비난이 굉장히 엇갈리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언론이나 네티즌 모두가 좀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평론가의 평가를 이용해서 작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좀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지만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작품이 별로라든가 반대로 이 작품을 별로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평론가가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이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만 되면 충분한데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영화가 문제다, 평론가가 문제다 식으로 대립구도를 만들면 정작 영화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평론이라는 게 사실 정답과 오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듣고 얼굴 붉히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거니까요. 예. 예전에 그 정은임 아나운서가 계실 때 영화 볼 일 있으면 가서 꼭 물어봤습니다. 어떤 영화를 볼 만하냐 물어봐서 무슨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빼놓고 봤습니다. 그게 취향인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테나샤의 강명석 편집장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예, 어제 절기상 제일 춥다는 소한이었고 오늘은 뭐 말씀드린 대로 어제보다 좀 더 춥습니다. 소한의 추위를 특별하게 이겨낸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이하나 리포터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별빛님 댓글 달고 나왔어요. 깜짝 서프라이즈.
사이즈. 다들 웬일이야.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명. 아니, 라이프님 앞장서 주세요. 우리 여기 송수원 가면 얼마 안 멀지? 그니까 걸어가죠. 프레쉬? 우리 여기 옆구리 없어요? 이거? 저쪽 바짝 붙어갖고 와서 그쪽으로 가면 미끄러우니까. 꽃대주님 미끄러워요. 소원이랑 굉장히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춥네. 안에 있으면 찬바람 솔솔 들어오고 이러는데 밖에 나오니까 좋지요. 걷다 보면 막 더 땀나. 저는 저번에도 갔다가 막 잠바 벗고 막 그랬어. 여기 쓰시래요. 여기. 자,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첫 번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봐요, 우리. 시다. 오세요. 어제 저녁에 한 인터넷 걷기 동호회 회원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즉석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흔히 번개라고 하죠. 걸으면서 소환 추위를 이겨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인천 부계역에서 부천 상동 호수공원을 지나서 야인시대 세트장을 거쳐서 다시 부계역으로 돌아오는 7km의 코스. 충분히 추위를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걷고 사진도 찍고 눈싸움도 하면서 이렇게 소환을 이겨내셨다고요. 트래비스의 노래 Walking in the Sun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All these people wanna lead you down the back of the track. They're in your back. They will try to tear you apart. But believe in you will say that there's no reason.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인이 1988년 1월 20일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인근 밭 850제곱미터를 부친과 함께 매입을 했고요. 하루 뒤에는 그 모친도 인접한 농가와 대지 1276제곱미터를 매입했다가 2005년 6월에 상속 절차를 거쳐서 부인 소유로 이전을 해줬다고 하는데 예. 이 해당 부지는 매입 8개월 후 토지거래 규제구역으로 설정됐을 정도로 투기 과열 지역이었는데 현재 이 땅과 인접한 곳에 4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학화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 부인이 매입했던 밭은 지난해 7월 도로 용지로 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만 1,000원이었던 게 수용 당시 61만 원으로 보상가가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무려 15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예. 이 부인은 투자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리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로펌에서 7개월 동안 7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급여 가운데 세금 3억여 원을 납부한 뒤에 3억 9천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면서 경력 및 전문성과 다른 로펌의 급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한 급여이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정관예우를 거론하는데 정동기 후보자 본인은 그런 얘기는 뺐고요. 청와대 측도 이 청와대 내부 청문회에서도 들여다본 부분이라고 밝히면서 투명하게 처리된 만큼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밭집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전직 장관 L씨가 차관급으로 재직하던 2005년에 5천만 원을 그리고 장관급이던 2007년에 1억 원을 각각 동생 명의 계좌로 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현직 공기업 사장인 C씨가 한밭집 브로커 유모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예. 이들 외에 전직 차관급 1명, 전직 공기업 사장 1명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커지는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강일학 전 경찰청장의 경우 2009년 집무실에서 유 씨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사청탁 등과 함께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을 했고요. 예. 또 김병철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 등 현직 치안감과 경무관, 총경급 간부 10여 명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예. 속칭 한밭집의 이권이 상당히 큰 모양이네요. 그러게요. 저도 참 그게 궁금한 건데. 예. 또 있습니다. 이 검찰은 그 브로커 유 씨가 2008년 조영택 민주당 의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전달했고
한나라당의 L 의원 등에게도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유 씨도 아까 얘기한 한밭집 브로커 유모 씨 얘기하는 거죠? 동일 인물입니다. 예. 네, 뭐 정관계 다 걸쳐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대검 중수부가 방위 산업체 비리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루어진 대형 무기 체계 도입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대형 방산업체가 군 당국과 정관계를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예. 또 일선 검찰청에서 벌였던 각종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됐던 일부 무기 중개상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사 대상에 오른 사건 중에는 전직 군 고위 장성이 연루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 관련해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방산업체 비리를 집중 단속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이 조선일보 종편의 동아제약과 녹십자가, 중앙일보 종편의 일동제약이 지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의 지분율은 1% 미만이었기 때문에 종편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때 주주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예. 일부 종편 사업자가 전문 의약품 방송 광고를 종편에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또 제약사가 종편에 지분 참여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 관련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중앙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중국의 국유기업인 상지관군투자 유한공사가 지난해 12월 20일 이 베이징에서 북한 조선투자개발연합체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2, 3년간 나선 경제특구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동북아 최대 핵심 공업 특구를 건설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를 위해서 2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화력발전소와 도로, 유조선 전용부두, 석유 정제공장,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또 한북, 무산자, 철광산 등 이 북한의 지하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국제금융은행도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블로그 형성하고 한미일이 블로그 형성한 가운데 중국이 모든 이득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북중 관계는 가까워지고 남북 관계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지난해 9월 28일 노동자 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을 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는데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에 더해서 예. 김일성 주석이 군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등 북한 내 모든 중요 조직의 설립자라고 새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기술하고 당의 기본 원칙에 당 건설에서 계승성 보장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계승성 보장이라는 이 대목이 눈길을 끄는 건데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실현이 당의 기본적인 임무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예. 있습니다. 앞에 말한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김정은으로의 세습으로 수렴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동아일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38개 신규 사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44개 사업장에 속한 지자체에 처리 방침을 공식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충남 아산 탕정 2단계 사업과 인천 한들 사업 등 13개 사업은 철회하기로 했고요. 또 경기도 고양 풍동 택지개발 사업 등 7개는 시기를 조정하고 서울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등 4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밖에 전북 전주효천 개발사업은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경기 용인공세 사업은 2개 사업 등 2개 사업은 시행자를 변경을 하고 예. 경기 강화내가 사업 등 2개는 장기 보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LH가 이 지자체의 공식 방침을 통보하지 않은 45개 지구도 제한 철회가 9개, 시기 연기가 4개, 규모 축소가 3개, 단계별 추진이 1개, 사업 방식 변경이 1개, 사업 재검토가 5개 등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간단히 추격하면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 보도인데요. 임동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이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 대체 법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 초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 유도,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사유로 꼽은 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이것을 3가지로 세분을 한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헌 결정한 법률에 대한 반복 입법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는 더욱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건 지난번에 헌재 결정 날 때 헌재 관계자가 이미 또 얘기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대체 입법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네. 그리고 관련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효력을 상실한 법조항이 7개라고 합니다. 예. 이 집시법의 야간 5개 집회 금지 조항,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대선 출마자 5억 원 기탁금 조항, 예. 그다음에 방송법의 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 판매 독점 조항 등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홍익대 총학생회가 이 용역계약이 해지된 청소경비 노동자 100여 명이 농성 중인 홍익대 본관 1층 사무처를 찾아가서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집회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총학생회는 어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학생의 환경을 지켜주셨던 노동자분들이 아닌 외부 세력의 학내 잠가나 농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학생들의 편의나 학습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는 성명이었는데 예. 뭐 학습도 중요하죠. 그리고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에게는 생존권입니다. 예.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학생회가 청소경비 노동자 편을 좀 들어온 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양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것 때문에 트위터에서 와고락을 한다 이런 뭐 소식도 함께 곁들여 있었고요. 예.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이죠. FIFA라고 부르는데 이 FIFA 부회장직 5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 이 정몽준 명예회장은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총회 이 FIFA 부회장 선거에서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에게 졌는데요. 예. 모두 45표 가운데 정몽준 명예회장은 20표를 얻었고 요르단 왕자는 25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5표 차이로 결국은 졌는데 언론 분석은 이번에 짐으로써 날아간 건 부회장직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대권 도전의 꿈도 사실상 상당히 힘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 그 일간 스포츠 김동환 기자 얘기하기로는 뭐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그 경력이라든가 양행력으로 볼 때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군요. 아무튼 중동세가 무섭습니다. 2020년 월드컵 유치도 카타르에게 뺏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부회장직까지 또 중동에 뺏겨버렸습니다. 예.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예. 이 롯데마트가 어제 아침 일부 신문에 미국산 갈비를 100g에 1,250원에 할인 판매한다는 전면 광고를 실어서 논란이 됐거든요. 예. 한우협회가 성명을 내놨는데 2007년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먼저 팔아 한우농가의 지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5,000원짜리 통큰 치킨으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소비자를 앞세워서 우리 축산농가 죽이게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바로 걷어들일지 잘 모르겠군요. 협회는 지금 같은 때를 강조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구제역 창궐에서 축산농가 씨름을 앓고 있는 때를 뜻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축이 무려 100만 마리 가까이 되면서 이제 살처분 현장에선 더 이상 묻을 곳도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살처분 보상금이라든가 생계안전자금 등의 대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하룻밤 사이에 텅 빈 축사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농민들의 최근 심정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15일에 살처분한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백학면 노곡 1리의 유상열 씨 잠깐 연결하고요. 이어서 서울대 수의학과 박봉균 교수를 연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봉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자칫하면 여름까지 간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계신데 정말 그렇게 되면 걱정이죠. 우선 유상열 씨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기르시던 젖소 90여 마리를 살처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 20여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생활은 우선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제역 살처분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나 애완동물도 죽으면 해석한데 한평생 인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소를 90마리를 땅을 파고 안락사시켜서 묻는다는 것은 진짜 사람으로서 볼 일도 아니고 할 일도 아닙니다. 예.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충격, 상처 전혀
가라앉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환청 때문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2주일이 지난 지금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은 소를 다 내보냈는데 차기로 하는 꿈을 꾸거든요. 예. 그리고 밤이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텅 빈 우사 소라도 있으면은 무섭지가 않은데 예.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 목장 이렇게 보면은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예. 저희가 지난달 23일에 바로 그 밤새 참 안타깝게도 살처분하신 농장주를 바로 연결해서 그 당시 심정을 잠깐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우리 목장주 여러분들의 이 상처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 96년도 수해 때는 홍수 수해를 입었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그래도 소라도 있으니까 비실비실한 소라도 있으니까 그걸 키우면은 앞으로 저기 생활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모든 걸 땅속에 묻어버렸으니까 희망이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마을 농가의 한 80 내지 90% 정도가 살처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들었는데요. 예, 저희 마을에 한 30농가가 있는데 예. 저를 비롯해서 뭐 양돈, 뭐 젖소, 한우 모두 다 살처분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동네가 지금 뭐 폐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러게요. 그 저녁이면은 뭐 그냥 뭐 한산하고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마을 분위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우리 농민 여러분들의 의지도 많이 꺾이셨을 것 같고 또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 결코 또 현실적으로 쉬운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당장은 살아가시는데 좀 그 정부에서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 살처분 보상금이라든가 이건 뭐 그 살처분하신 분께 이런 말씀드린 게 참 명구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살처분 보상금이라든가 생계안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정부가 내놓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우선은 특히 젖소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시작하더라도 당장 우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길면 몇 년씩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계안전자금을 뭐 6개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낙농을 하거든요. 예. 낙농 같은 경우는 우유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에 복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들으면 예전에 발생한 포천이나 강화 그 기준을 볼 때는 낙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는 듯 싶습니다. 농림부안은. 예, 예.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유대 보상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예. 저희 구제역이 살처분하기 전에 저는 서울우유에 그 나비를 하는 농가인데 예, 예. 그때도 우유가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서울우유 조합 자체에서 1% 자금을 대주면서 소를 입식하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소를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의회에서는 6개월 보상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가격으로는 이 시중에 초임 만삭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송아지를 입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송아지를 입식해서는 최소 3년은 키워야 젖을 짤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겠죠. 농림부에서 6개월 이상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 6개월 이후에 낙농가에서는 생활도 해야 되고 그동안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쿼터라든지 그런 걸 샀을 때 예,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자 부담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6개월 지나서는 그 이자 부담하고 생활고를 같이 겪어야 되는데 예. 입식자금 그 지원해 준다고 하대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빚인데 예. 같이 이중으로 곱지 않나 싶어서 그러게요.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피해본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부채를 지고 시작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뭐 대개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늘 다 만족스럽게 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이번만큼은 좀 농민들이 좀 피해를 최소한 돌보는 쪽으로 좀 많이 좀 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우네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 저희 이번 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뭐 득을 볼 생각은 없습니다. 예. 농민.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농림부에서는 500m, 뭐 1000m 이런 식으로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해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예. 빨리 정상화돼서 그대로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이 차별화하는 그런 일밖에는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냥 빨리 정상화돼서 그때 지금 1km를 짰든 그때도 1km를 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시작을 하신다 하더라도 또 걱정이시겠습니다. 구제역 사태가 이번 사태는 언젠가 뭐 종결되리라고 믿지만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어서요. 네. 그런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동네 분들도. 그렇죠. 이게 저희 같아서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예. 그냥 애들 키우고 이렇게 생활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야 세상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예.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예. 앞으로도 참 암담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 피해 농민들 인터뷰할 때마다 사실 좀 마음이 아파서 인터뷰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데 인터뷰 하시는 분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힘내시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예. 지금 농림부 분들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예. 낙농 현실을 최대로 좀 반영해서 예.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백학면 노곡 1리에 계시는 유상열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을 지내신 바 있는 구제역 전문가 서울대 수의학과 박봉균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께서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자칫하면 올 여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시기도 했는데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게 자칫하면 여름까지 간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예. 우선은 그 동절기에 그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발생 농장 인근이 매우 심하게 이제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독약을 많이 뿌려서 소독을 하고는 있지만 예. 구제역 바이러스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따라서 이제 해빙기가 되면 이제 환경에 생존했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시 노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소에다가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 소에 예방 접종을 할 경우에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오염돼 있던 소에서는 캐리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캐리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예. 그런 소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그걸 최소한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임상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고 진정이 되게 된다면 예. 아마 그 방역 당국이 예방 접종을 맞은 소를 개체별로 다시 검사를 해서 예.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이제 요구됩니다. 예. 주변이 오염된 것은 그럼 뭐 2차 방역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죠. 아, 예. 그거 정말 자칫 놓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우선 궁금한 걸 여쭤봤습니다만은 이번에 구제역이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겨울철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방역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 지난해 11월 한 23일경에 임상 증상이 있는 그 돼지 농장에서 과학적으로 볼 때는 확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예. 이것이 11월 29일까지 이제 미뤄졌다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차단 방역 범위를 확대하지를 못했죠. 예. 의심만 됐기 때문에 차단 방역하는데 아무래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 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구제 의심 신고 이후에 확진 판결 때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실제로는 그 구제역 신고라고 하는 게 그 양축 농가의 그 임상 증상 발견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임상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미 바이러스가 많이 그 증폭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주일 정도 이렇게 늦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멀리 실제로 발생했던 안동 지역의
축산 기반에 근거해서 퍼져나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죠. 예,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6일 동안 그러니까 방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예. 그러면 잠복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예. 거의 뭐 한 달 정도까지도 그러네요. 이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만일에 의심 신고가 들어가면 그렇다고 곧바로 뭐 살처분을 한다든가 방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처음 신고 때는 그 확진 판결이 그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 그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응 매뉴얼을 보게 되면 예. 실제로 이제 그 외국에서 발생했을 때는 이제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예. 국내에서 실제로 이제 발생하게 되면 주의 단계로 이제 그 격상이 됩니다. 예. 그랬다가 이번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심각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예. 이런 그 이 단계의 격상이 실제로 그 발생하는 걸 따라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대응 매뉴얼을 축산 기반이라든지 유통 구조,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의 변화를 잘 반영을 해서 예. 매년 이런 것들을 수정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다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좀 부정적인 전망은 자칫하면 여름까지 간다는 거였습니다만은 뭐 모두가 바라긴 그 전에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요. 근데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일에 이제 잦아들어서 없어진다 해도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의심 신고가 들어간다면 매뉴얼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앞으로의 이 체제를 바꾼다고 한다면 예. 우선은 이제 그 구제역이 우리나라의 이 확진이 되는 순간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축산 기반, 뭐 예를 든다면 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 예. 그다음에 도축을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또 뭐 그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그 외에 뭐 번식을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역학조사를 단시간 내에 뭐 필요하다면 한 2, 3일 내에 밤을 새워서라도 역학조사를 정밀하게 한 다음에 어떤 대응 체제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 해제할 지역은 해제를 해나가는 이런 그렇게 궁극적으로 본다면 넓은 범위에서부터 좁은 범위로 축소를 시켜나가는 이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 발생 국가하고 이제 건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겨울이 아무래도 위험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실제로 그런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예측만 하실 것이 아니라 뭐 정부에 그런 내용을 좀 알려서 경고를 한다라든가 그런 역할들은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 그 작년에 1월 달에도 발생이 있었고 4월 달에도 발생이 있다 보니까 예. 이 방역 당국이나 축산 농가가 사실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로를 오염국을 방문했던 그 축산 종사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가장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검역 당국에는 뭐 많은 주의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동물이라든지 축산물 그다음에 축산 관련 제품에 대한 그 검역은 강화를 실제로 했었죠. 예. 근데 그게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검역은 예. 사실 사람은 이 축산물에서 다루는 검역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부분이 좀 많이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통계 보니까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 9천 명이 넘는 분들 축산업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국내 방역으로 이제 막았어야 되는데요. 예. 국내 방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양축 농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 양축 농가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축산을 하려면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기본 기반인데요. 예. 사료를 외부에서 들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정액을 외부에서 구입해야 되고, 예. 배출되는 분뇨가 있으면 분뇨를 처리해야 되고, 또 도축장으로 출하를 해야 되고, 또 종사자 인력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매일매일 정확하게 차단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확립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한우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게 뭐 개선되긴 어려운 사안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 농림수산부 식품부 장관께서도 농가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개정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건 그래서 또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 왜 전부 책임이 농가한테 넘어가느냐 이런 비난도 있긴 있었는데 뭐 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역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을 99%라 하더라도 예. 1%의 허점만 있으면 구제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의 허점 정도는 양축 농가가 서로 이제 공조를 했어야 옳다고 예.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이 모자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지금 가져오기로 했다는데 지금 백신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공급에 좀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대부분 국가들이 특정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존해서 이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돼지까지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쯤은 소에서 이제 아마 12월 25일부터 예. 접종한 방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긴 했습니다. 예. 그 백신은 좀 늦게 주사한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예, 이것은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방어 대책을 이 살처분에 의한 청정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한번 일시적으로 이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예. 이때 저희가 가졌던 경험이 백신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살처분. 사후 관리에 예. 많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알게 돼서 예.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살처분을 하는 방법을 이제 했었는데 예. 다행히도 지금까지 이제 청정화에 계속 성공을 했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백신 접종을 결정하는 데에도 전문가 사이에 예. 굉장한 격론이 있었고요. 그랬군요. 실제로 방역 당국이 예비로 비축하고 있었던 초기 물량이 예.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마치더라도 그게 이제 나중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앞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소의 경우에 캐리어가 생기는 문제점이 예. 사실은 이제 경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러게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철저하게 2차, 3차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또 다른 재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대만의 사례인데요. 예. 백신 접종을 한 후에 사후 관리가 안 돼서 궁극적으로 이제 축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경험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 수의학과 박봉균 교수였습니다. MBC 라디오 이거 너무 올랐다. 이게 쪽팔 너무 많이 올랐네. 요게 한 2,500원 선 한 것 같은데 50%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요. 여기 있어요. 3,170원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야채 같은 게. 사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가격대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면 올랐구나. 월급은 올라도 얘만큼 오르는데. 전반적으로 다 비싼 것 같아요. 계란도 그러고 부담되죠. 이렇게 받다가 들고 그냥 아무래도 붕괴되고. 조금밖에 못 사요. 좀 줄여서 사야죠. 딱 필요한 것만. 예. 요즘 미친 물가라는 말이 유행을 하더군요.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소비자 물가가 전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정부도 이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반찬거리 사러 나가기가 겁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설탕, 밀가루 이런 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빵이나 과자, 음료 이런 가격도 상승세고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도 오른다고 하고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박윤경 리포터가 현장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어서 LPG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계신 택시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잠깐 좀 들어볼까요? 지금 한 회사에만 지금 17년이 있어요. 우리 회사 택시는 심각해요. 개인들 이렇게 대놓고 있는 거 보세요. 손님이 없으니까 겨우겨우 채운다고. 겨우겨우 채워요. 산악금. 거기다 이번에 LPG가 이제 오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0몇 원 정도 우리한테 리터당에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도 오른 가격으로 하거든요. 우리 운송수단이니까 운송수단은 어떻게 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태는 아주 정부가 오는 13일에 물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물가 상승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물가가 이렇게 비상일 수밖에 없는 원인 무엇에 있을까요? 네, 뭐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지금 3.5% 오른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신선식품 지수는 33.8%가 올랐거든요. 예. 많이 오른 거죠. 장바구니 물가는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석유류 가격이 한 8.3%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 석유류 가격 인상은 이제 앞으로 다른 제품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파급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크게 대내적 요인하고 대외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내적 요인은 아무래도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 이제 석유류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예. 그러면 물가를 잡으려면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석유값이라든가 이런 건 뭐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대내적으로 저금리 고환율 정책에 대한 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브릭스라고 얘기하는 이 중국이나 뭐 인도, 브라질 이런 굉장히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자동차를 불리고 그다음에 생산이 높아지니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아마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측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관리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거든요. 예. 또 저금리 정책으로 이제 돈을 풀어대고 있으니까, 예. 이 물가가 들먹거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예.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그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나누도록 하고, 우선 그러면 올해 물가 상황은 여전히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 유지되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거 상쇄를 시켜주고 있는데, 예.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게 물가 상승이 굉장히 압력이 강할 것이 아니겠느냐가 이미 2년 전서부터 예측이 되었던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무작정 이렇게 돈 풀다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워서 결국 보금 정책을 취해야 되고, 예. 그것이 더 큰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제학자들이 많이 지적한 바죠. 예. 저금리 고환율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둔다. 물론 정부는 성장률 5%대와 함께 물가 상승률 3%로 억제한다라는 그 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부터 두 마리 토끼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네네.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면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인플레이션은 특히 기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저렇게 고성장 정책을 취한다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촉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정부가 돈을 이제 금년에도 더 풀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은행이 푸는 겁니다만, 예. 정부가 이 성장 정책을 지속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된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면, 예. 경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왜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금 감수하는지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성장률을 무시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성장률을 낮춰잡기도 무리 아닌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양극화 때문에요.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져더라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뭐 6% 성장을 했다고 그러지만, 예. 이게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수출 대기업들만 좋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이 높아져 봐야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장률을 좀 낮추더라도 물가를 잡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예. 이런 소득 분배 정책을 취하는 것이 저는 국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 정부는 친기업 정부라고 아주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바라는 정책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 기본 정책을 바꾸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3%를 유지를 한다면 그것은 따라서 이제 그 관치 시장 개입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라는 절대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관리 물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것이 너무 그 단기적인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성장률이 5%고 뭐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예. 장기 금리가 한 8%쯤 돼야지 이게 그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금리를 굉장히 지금 낮춰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상 금리로 간다고 한다면 뭐 3-4% 정도 더 올라줘야 되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제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이게 결국은 이제 뚝을 열어놓고 손으로 물을 막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물가는 사실 시장 기능에 그냥 맡겨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워낙 그야말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마구 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 시장 개입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테고 그런 방법론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가정 물가를 지금 잡는 그 책임과 권한이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있죠. 한국은행에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고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이렇게 지금 뭐 뛰고 있으니까 예.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게. 그러면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는 방법은 결국은 금리밖에 없을 텐데요. 네. 지금 금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까지 올리긴 이건 뭐 불가능해 보이고. 네. 당장이라도 1-2%라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 심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제 한국은행이 뭐 어제는 뭐 하도 급하니까 일단 물가 관리 위주로 그 이제 금융 정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이 시중에 이제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예. 그러면 안정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다면 네. 최소한 뭐 단기간의 이거와 그 이후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인상 이런 것으로 이어질 경우에 성장률이 또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두 마리 토끼라는 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5% 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사실은 성장률보다도 네, 성장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예. 이게 금리를 잘못 올렸다가는 가계부채가 잘못하다가 이게 크게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제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저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 불안정해지고.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그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예. 성장은 계속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시장에다 확신을 시켜주고 싶은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덫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미 상당히 늦은 거죠. 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그러면 홍정학 교수께서 가지고 계신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상하면 또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서 덫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면 내놓으실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빨리 관리를 들어가고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의 이제 DTI 규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죠. 그러니까 이미 작년도에 0.25% 정도를 이제 막 그 금리를 올려도 주식시장이 막 폭등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금리를 천천히 인상하는 것은 시장이 지금 버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정상금리로 찾아가는 상황이게 되면, 그럼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환율 정책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홍정학 경원대 교수였습니다. 없었습니다. 허벅지, 죽음의 힘,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일반적으로 한 문장이 그리워요. 트로온 가족이 그녀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은 99%입니다. 아버지의 지위는 낮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1년의 숫자가 내 기억 속에 새겨졌다.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어요? 나도 내가 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래전 결혼했을 때와 비슷했어야 했던 가족의 압박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다만 나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확실히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트로옹 투킴이 전진했다면 나는 같은 자리에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몇 번을 클릭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럼 이모, 위챗 좀 보내주세요. 먼저 이야기합시다. 제가 상하이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조카에게 명함을 보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시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 관도 매우 좋습니다. 친구 추가를 눌렀어요.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검정색, 흰색,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초대를 수락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틴 쉬연입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다음날 상하이로 돌아가기로 했는데요. 이번 인터뷰의 주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역에서 리티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긴급 임무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별도로 인터뷰가 필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문서를 훑어보았다. 테이퍼이다. 태양광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 회사에 자주 드나들 때는 안에 사람도 많지 않았고 다들 어린 얼굴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해당 회사는 9X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들은 그것이 킴의 이름이 아니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일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